햇빛 아래 진정한 자유를 외친 철학자 디오게네스. 기원전 4세기 그리스 아테네는 철학의 황금기를 누리고 있었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등 위대한 철학자들이 인간과 사회, 우주의 본질에 대한 심오한 질문을 던지던 시대였다. 그러나 그 화려한 지성의 향연 속에서 한 철학자는 낡은 옷을 걸치고 맨발로 거리를 활보하며 세상을 향해 냉소적인 웃음을 던졌다. 그의 이름은 디오게네스, 티니코스 학파의 대표적인 철학자였다. 디오게네스는 세상의 가치와 관습을 거부하고 오직 자연에 따라 살아가는 것을 추구했다. 그는 햇빛 아래 벌거벗고 일광욕을 즐기고 낡은 항아리 하나를 집 삼아 살았다. 그의 삶은 당시 사람들에게 충격과 조롱의 대상이었지만 동시에 깊은 성찰을 불러일으켰다. 디오게네스의 삶은 그의 철학을 가장 잘 보여주는 예시였다. 그는 햇빛을 삶의 필수적인 요소로 여겼고 항아리는 그에게 충분한 안식처였다. 그는 물질적인 풍요나 사회적 지위에 연연하지 않고 오직 자연과 자신의 내면에 집중하며 진정한 자유를 누렸다. 디오게네스의 철학은 냉소주의로 불린다. 냉소주의는 세상의 허례허식과 욕망을 비판하고 자연에 따라 단순하고 소박하게 살아가는 것을 강조한다. 디오게네스는 냉소주의를 통해 당시 사회의 부패와 위선을 신랄하게 비판하고 인간 본연의 모습으로 돌아갈 것을 촉구했다. 디오게네스의 삶에서 가장 유명한 일화는 알렉산드로스 대왕과의 만남이다. 어느 날 디오게네스가 햇볕을 쬐고 있을 때 알렉산드로스 대왕이 그를 찾아와 소원을 물었다. 디오게네스는 햇빛을 가리지 말고 비켜달라고 말하며 세상을 호령하는 대왕에게도 굴하지 않는 당당함을 보여주었다. 이 일화는 디오게네스의 철학을 가장 잘 드러내는 장면이다. 그는 세상의 권력이나 명예에 굴하지 않고 오직 자신의 신념에 따라 살아가는 진정한 자유인이었다. 그의 삶은 우리에게 묻는다. 진정한 권력은 무엇인가? 햇빛 아래 진정한 자유는 무엇인가? 디오게네스의 철학은 2400년이 지난 오늘날에도 여전히 유효하다. 현대사회는 물질만능주의와 경쟁사회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스트레스와 불안에 시달리고 있다. 디오게네스의 삶은 우리에게 묻는다. 우리는 무엇을 위해 살아가는가? 진정한 행복은 무엇인가? 최근 연구들은 디오게네스의 철학이 현대인들의 정신 건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미니멀리즘, 자연주의, 명상 등은 디오게네스의 철학과 맞닿아 있는 현대적인 삶의 방식이다. 또한 디오게네스의 비판 정신은 사회 부조리에 대한 저항과 개혁의 중요성을 일깨워준다. 디오게네스는 극단적인 삶을 살았지만 그의 철학은 결코 극단적인 것이 아니다. 그는 우리에게 세상의 가치에 얽매이지 않고 자기 자신에게 집중하며 진정한 자유를 추구할 것을 권한다. 우리 모두는 디오게네스처럼 햇빛 아래 자유롭게 살아갈 권리가 있다. 물질적인 풍요나 사회적 지위에 얽매이지 않고 자신의 내면에 귀 기울이며 진정으로 원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 디오게네스는 우리 안에 잠들어 있는 자유를 깨우고 햇빛 아래 진정한 삶을 향해 나아갈 용기를 준다. 디오게네스는 2400년 전에 살았던 철학자지만 그의 삶과 철학은 오늘날 우리에게 여전히 중요한 질문을 던진다. 우리는 무엇을 위해 살아가는가? 진정한 행복은 무엇인가? 햇빛 아래 진정한 자유는 무엇인가? 디오게네스는 우리에게 끊임없이 질문하고 스스로 답을 찾도록 격려한다. 그의 철학은 단순한 지식이 아닌 삶의 태도이자 실천이다. 우리는 디오게네스의 삶을 통해 진정한 자유와 행복을 향한 여정을 시작할 수 있다. 디오게네스는 개 같다는 쌍욕을 명예로운 호칭으로 받아들였다. 기원전 5세기 당시 세상의 말썽거리로 통했던 소크라테스는 신발도 없이 맨발로 다녔으며 자신의 부유한 제자들과는 달리 장신구 하나 없이 초라하고 볼품없는 옷차림으로 세상을 도발하고 다녔다. 이런 모습에 사람들은 감탄하기도 했지만 한편에서는 조롱거리로 삼았다. 그러나 소크라테스 스스로는 성공이니 부유함이니 하는 일상적인 가치들을 의심거리로 삼고 웃음거리로 만들었다. 한동안 그의 사후에도 도발의 역사는 이어졌다. 개 같다는 의미의 견유학파도 소크라테스의 후예다. 소크라테스와 알고 지내게 되면서 욕심없는 그의 자세에 깊이 감명을 받은 안티스테네스가 이 학파의 시조다. 그런데 견유학파가 영원한 명성을 얻게 된 것은 제자 디오게네스에 이르러서였다. 잘 아는 것처럼 그는 소크라테스의 무소유 정신을 본받아 실천하며 살았는데 그가 벌이는 해프닝은 세상 사람들의 이목을 끌기에 충분했다. 디오게네스는 주어진 상황에서 가장 단순하고 간단한 방법으로 자신의 욕망을 충족시켜야 한다고 가르쳤다. 그것이 행복에 이르는 가장 빠른 길이라고 생각했다. 실제로 그는 모포를 외투 삼아 걸치고 다니거나 아니면 그냥 벌거벗은 채로 다녔으며 아테네 길거리에서 많은 사람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자유행위를 하기도 했다. 디오게네스는 번뜩이는 재치와 능란한 기지로도 유명하다. 한 번은 디오게네스가 일광욕을 하고 있을 때 알렉산드로스 대왕이 찾아와 곁에 서서 소원을 물었더니 아무것도 필요 없으니 햇빛을 가리지 말고 그곳을 비켜달라고 하였다는 말은 유명하다. 알렉산드로스 대왕은 내가 알렉산드로스 대왕이 아니었더라면 디오게네스가 되기를 바랐을 것이다 라고 말하였다고 한다. 또 디오게네스는 집 없이 닥치는 대로 아무 데서나 잠을 잤던 것으로 유명하다. 디오게네스는 후세에 그의 거처였던 항아리를 남겼다. 그는 사람들에게 욕을 의미하는 가운데 손가락을 드립다 내미는 걸 좋아했으며
사람들이 많이 모인 곳에 가서 방귀를 뀌어대는 걸 좋아했다. 이런 모습들 때문에 아테네 사람들은 그를 개라고 불렀다. 그들이 보기에 아무데나 오줌을 갈기고 버려진 음식물 찌꺼기를 먹고 다니며 장소를 불문하고 성욕을 풀어대는 그의 습성이 영락없이 개 같았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디오게네스가 말과 행동만으로 자신의 사상을 표현한 것은 아니다. 그는 비극 작품을 쓰기도 했는데 물론 그 문체는 개 같은 것이었다. 그는 정치라는 책에서 아주 옛날부터 내려오던 관습들 전체를 뒤엎어버리고 나라를 지탱시키는 결혼이란 제도는 없애야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그 대신에 그는 암호하거나 관계를 가질 수 있는 자유로운 사랑을 받아들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가 쓴 비극들의 내용도 다 그런 식이다. 그는 더 나아가 아이가 자기 부모를 패 죽이는 걸 허용하는 법안을 제안하기도 했다. 한마디로 디오게네스는 기존의 관습을 뒤엎어버렸으며 세상을 도발했다. 그런데 정작 디오게네스는 개 같다는 그 욕을 명예로운 호칭으로 받아들였다. 그가 죽었을 때 그의 제자들이 기념비를 세워주었는데 거기에도 개를 새겨 넣었다. 그것을 계기로 개는 이 학파 전체를 나타내는 상징이 되었다. 그러나 성묘알처럼 속물들로 꽉 찬 21세기에 와서 그런 도발은 거의 완전히 사라져 아쉽기는 하다.